안녕하세요. 이서희입니다. 오늘은 그 시리즈로 좀 만들어 보려고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어퍼 엘레멘터리 스쿨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는 한 3학년, 4학년, 5학년이고 한국도 4학년, 5학년, 6학년인데 이제 부모님들이 제가 이거를 만든 목적이 AP이지만 그래도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좀 기본적인 것을 좀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또 아이들이 그런 걸 가르치면 무엇을 그 시기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조금 판단할 수 있는 기본 난리지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동영상을 만드는데 제가 프리스쿨 만들고 로어 엘레멘터리 스쿨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모로스키를 강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강조를 하고 이제 고학년을 넘어가면서 부모님들이 어떤 것을 좀 이렇게 포커스를 둬야 될지 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오늘 동영상을 찍었는데, 어, 제가 이것을 만들 때, 저는 배운 사람인데, 좀 어떻게 하면 쉽게 전달이 될까를 좀 많이 고민을 해서 파워포인트를 좀 여러 번 만들고, 또 파워포인트를 해서 부모님이 좀 이해가 가능하게끔 좀 하는데, 제가 아직 피드백 같은 거를 못 봤는데, 보시는 분들이 좀 보시고,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이 부분은 좋았다, 뭐 저 부분은 좋았다, 뭐 이런 것을 조금 남겨주시면 제가 임프루브 하니까 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퍼 엘레멘터리 스쿨이잖아요. 이제 3학년, 4학년, 5학년. 그때쯤 되면은 이렇게 체육 선생님 관점이나 일반적으로 전문가의 관점에서 아이들이 기본적인 모로 스킬을 어느 정도 갖춰졌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커리큘럼을 좀 짜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모로 스킬 를 다시 제가 반복은 안 하는데 그 전 동영상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좀 어느 정도 애들이 마스터를 하고 어떻게 기술을 적용하고 공간을 인식해서 그 기술을 써먹을 수 있고 게임 참여가 가능하며 그다음에 독립성을 좀 강조를 하는데 그때쯤 되면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들이 애들이 모터 스킬을 갖고 있으면서 이제 스포츠 활동에 이제 참여하는 나이가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은 못한다 해서 무엇이 조금 스포츠 활동을 참여하는데 무엇이 필요하고 이런 걸 조금 보시는 관점에서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말했습니다. once again, 그 모로 스킬, 그 프리스쿨이나 그전 거에 제가 강조했던 그 모로 스킬은 충분히 연습 통해서 발전이 되거든요. 근데 그 모로 스킬이 많이 부족하면은 이 어, 어포 엘레멘터리 스쿨 가면서 이제 또 아이들이 또 참여하기가 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좀 이 부분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학년 때는 기본 움직임을 좀 강조를 했잖아요. 걷기, 달리기, 점프, 멈추기, 공 주고받기.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요즘에 뉴스 보면서 그 한국에서 뭐 체육이 많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들었는데 좀 되게 안 좋은 디렉션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로어 엘레멘터리 스쿨은 선생님의 관점에서 걷기, 달리기, 점피, 멈추기 이런 연습을 하고 이제 고학년으로 간단 말이에요. 고학년으로 가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어떻게 기술을 적용을 하고 공간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다른 아이들과 참여를 하는지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커리큘럼을 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거 파워포인트 만들 때 우리 장애 학생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고학년으로 가면서 이런 기본 기술이 없으면은 로어 엘레멘터리 스쿨에서 모노스킬을 얻으면은 참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뭐 저거를 해주는데 부모님들이 이 관점에서 어 잘한다 못한다의 관점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부족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커리큘럼을 따라갈 수 있는지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거는 부모님들 노력도 필요하고 선생님들의 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어드레스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이 기본적인 지식을 좀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학년에서 진짜 강조하는 건데 기술 적용이죠. 그래서 그 기술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공을 뭐 주고받기를 한다면 그 게임 시츄에이션에서 아이들이 기술을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그 다음에 공간 인식을 하는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컨비네이션 뭐 무브먼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뭐 걷다가 달리다 뭐 섰다가 돌고 이런 컨비네이션 무브먼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게임 규칙에서 룰이나 게임을 선생님이 말했을 때 따라갈 수 있는지, 체력 자기 조절, 그 다음에 독립성, 그 다음에 자신감 회피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것들이 많이 부족을 하는데,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조금, 어떻게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고, 우리 아이가 부족한 점을 있으면은 어떻게 그 부족한 점을 채워서, 연습을 시키고 도움을 줄까를 좀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그 관찰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이 그 이제는 그 로월 엘레멘터리 스쿨에는 그걸 공을 잡을 수 있는지 뭐 그런 거에 그 기술을 봤는데 이제는 어퍼 엘레멘터리 스쿨은 공을 보고 위치를 잡는가, 공이 오면서 위치를 받을 수 있는가, 정확한 타이밍에 공을 받거나 피할 수 있는가,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못하면 부모님들이 집에서도 공 크기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고 거리 속도 조절 줄이기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다음 이런 걸 어떻게 하냐면은 부모님들이 단순히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될지를 모른다는 말을 하는데, 뭐 아이들이 조그만 공을 못 잡으면은 큰 공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 단순히 우리 애는 농구가 안 돼요, 뭐 축구가 안 돼요, 뭐 공을 못 잡아요 아니고, 한번 안 되는 거에서 베이스라인을 깔고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면은 아이가 뭐 공을 뭐 잡고 뭐 3초도 홀딩 못하면은, 그러면은 조금 공을 잡고 한 10초만 홀딩하는데 포커스를 맞추자. 그냥 거리가 긴 거리에서 아이가 공을 보고 잡는데 어려움을 두면 바로 앞에서 공을 주고받기 연습을 해도 되니까, 좀 부모님들이 이런 것을 잘 보고 이런 거를 집에서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 인식, 많이 넘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애가 뭐 다른 뭐 디벨롭먼털 장애 있는데 뭐 자폐 있고 뭐 인텔렉츄얼 디서빌리티가 있는 아이들도 그냥 뭐 친구들과 잘 부딪히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딴 데 보고 다니잖아요. 딴 데 보고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관찰을 할 때 우리 아이가 부딪히지 않는가, 그 다음에 빈 공간으로 자기가 세이프하게 이동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친구와 부닥치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압스티클 코스 해가지고 조금 공간 연습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왼쪽, 오른쪽, 앞에, 뒤에, 그 다음에 아래, 위에 이런 거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저는 미국에서 티칭을 하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뭐 옆으로 5발짝, 뭐 오른쪽으로 5발짝, 앞으로 5발짝, 뭐 뒤로 5발짝 이런 걸 연습하는 거 되고, 그 다음에 좀 아이들이 뭐 이제 어퍼 엘레멘터리 스쿨 가면은 이제 스포츠 활동하고 부모님들이 그냥 집어넣기 바쁜데, 집어넣는 걸 떠나서 조금 한 2명, 3명 해서 좀 소그룹해서 연습을 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형제 자매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형제 자매도 관심이 많아서 연구를 하나 끝냈는데, 형제 자매 뭐 누나나 뭐 동생일 수도 있고, 좀 이런 걸로 조금 이렇게 연습을 하면은 아이들이 좀 두려움도 없어지고 그 기술을 발전하기에 좋으니까, 좀 스몰 그룹에서 좀 이 연습을 하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복합 운집인데, 복합 운집이 뭐냐면은 로우 엘레멘터리 스쿨 가면 달리기, 점핑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했는지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은 이제 아이들이 달려서 공을 패스하고 또 다시 잡아서 뭐 슈팅을 하고 이런 거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많이 하거든요. 달리면서 또 점핑을 하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되면은, 뭐, 달리기도 제대로 안 되고, 점핑을 안 되면, 뭐, 어퍼 그레이드 가서도 이거 좀 연습을 많이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it's not too late. 근데 이 상황에서 아직 엘레멘터리 스쿨에서 왜 연습을, 더 열심히 해야 되면은, 이제 중학교 가면은 완전 커리큘럼이 바뀌거든요. 이제는 이런 거를 연습하는 과정보다도 어떻게 스포츠 활동을 하는 거에 포커스를 뒀기 때문에, 아직도, 어, 어퍼 그레이드에 있으면은 부모님들이 그 기술이 안 된다 그러면은 조금 다양한 방법을 써서 조금 연습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애들을 이렇게 좀 그룹 세링이나 스포츠 활동을 시키는 걸 과정을 떠나서 이런 거는 부모님들이 충분히 연습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려우면은 뭐 유튜브를 봐도 되고 하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좀 반복적인 연습을 시켰으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규칙 이해와 개인 참여.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보면 되게 마일드고, 다른 아이들과 비장애 아이들과 있을 때도, 전혀, 문제가 없는 아이들, 어렵게 뭐, 이렇게 장애가 특별성을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프리스쿨에서부터 대학교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가르쳐 본 결과, 현장에서 가르쳐 본 결과, 장애가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잘 이해를 못하는, 잘 이해를 못하고, 못하기 때문에 그 개인 참여를 자기가 스스로 거부하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 부모님들도,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조금 한번 판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장에서도 많이 조금 체험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해가 될 것 같은데도 이해가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원스 어게인 애들이 정보를 받고 그걸 프로세스를 하고 다시 행동으로 나오는 데는 일반 비하장애 아이들보다 조금 느릴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많이 기다린다고 예전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님들도 단순히 아이들이 시키고, 어, 아이들이, 안 되네 해서 하는 것보다도 그 아이가 순서를 기다리는지, 간단한 규칙을 뭐, 따를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영어가 세컨드 랭귀지, 영어가 퍼스트 랭귀지가 아닌 학생들을 또 가르칠 때 이런 거를 조금 많이 물어보는데 언더스탠 했냐고 그렇게 하는데 안 되면은 데몬스트레이션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데몬스트레이션 모델링이죠. 그 다음에 체력과 자기 조절, 자기 속도를 조절하고 쉬었다가 다시 참여하고 하는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면은 자기 조절 능력이 많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아예 안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너무 빨리 하다가 토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이들한테 몸의 상태가 어떤지 뭐 시저 있는 애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다이아베tes 당뇨병 있는 아이들도 있고 오비스리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게 다양한 헬스 컨디션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더 아시겠지만 이제 어퍼그레이드로 올라가면은 자기들이 그 몸 상태를 관찰을 하고 선생님들과 커뮤니케이션에 나 힘들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많이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모님들이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왜 이렇게 금방 멈추는지, 그 다음에 다시 참여를 하는지 이런 걸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예전 아주 오래전에 티칭을 할 때 좀 아이들 풀로 이렇게 돌리려고 참여를 하려고 많이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이들의 컨디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하고 그 시간에 좀 휴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걸 좀 추천드려요. 그리고 그렇게 인지가 있고 그렇게 하는 아이들은 다른 선생님들이 모를 수도 있고, 다른 뭐 스태프들한테 나 지금 휴식이 필요하고 화장실을 뭐 가야 되는지를, 커뮤니케이션을 스킬을 좀 가르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Why does child rejoin the after break?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이제 힘들죠. 체육 시간이 힘들고, 이제 어려운 거를 가장 이제 들어가는데, 근데 다시 체육 수업이 많이 힘들어요. 힘든데,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우리들도 마찬가지 강조를 하는데 우리가 짐에 가거나 운동을 시작할 때 힘들잖아요. 힘들어도 그 베니핏이
좋은 걸 알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힘들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리퓨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힘드니까 쉬어라 이런 것보다도 그래서 계속 끌고 와야 되거든요. 스페셜리.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휴식을 취하는지 이렇게 조금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독립성. 중요하죠. 이제 체육 시간에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일일이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PE 클래스 가면은 이렇게 1대1보다도 이렇게 큰 그룹에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른 사람의 시범을 보고 선생님의 시범을 보고 따라하고 그 다음에 짧은 말로 해도 기다리면 기다릴 수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르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보여주기, 같이 하기, 그다음에 혼자 하기, 또 같은 말을 좀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예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시를 내릴 때 좀 길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조금 반복적으로 그것을 좀 더 가르칠 필요성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앉아, 그다음에 앉아서 기다려, 이제 유어 턴이야 이런 거를 좀 반복적으로 이렇게 부모님들이 좀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각 자료가 필요한지 이렇게 넣는데 아이들이 말로 했을 때 인지가 가능해서 그것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데몬스트레이트 하고 또 그것을 보고 따라하는 경우가 있고 이게 다 안 돼서 피지컬 가이드라인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은 뭐 못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어떤 레벨 오브 서포트가 필요하고 또 그것에 있어서 어떤 운동력이 또 주어지고 또 어떤 보조가 필요한지 시각 자료도 많이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여튼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감 회피 행동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어느 정도 이제 이게 나이가 있어 가면은 자끔 체육 시간에 힘들어하고 또 어려우니까 그리고 자기가 못하니까 이제 회피하게 돼요. 이제 안 한다고만 할 수 있고 이제 창피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자꾸 활동을 피하고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더 심각해서 완전히 아이솔레이트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러퍼 그레이드는 늦지 않았으니까 좀 자신감을 좀 키워주고 아이들한테 못했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잘했으면 잘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할 수 있다는 그런 거를 조금 심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뭐 조금만 해도 부모님들이 조금 칭찬을 해주고 할 수 있다고 하고 더 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계속 하기 때문에 회피 행동을 하면은 왜 회피 행동을 하는지 좀 관찰을 하고 좀 계속 연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관찰 포인트를 제가 좀 쉽게 좀 얘기를 했는데 기술 적용. 이 아이가 이 기술을 쓸 수 있는지, 뭐, 축구를 하는 공간에서, 만약에 축구를 하는데 아이가 키킹이 안 돼요. 그러면은 키킹부터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공간 인식. 어떤 아이들은 될 것 같은데 공을 잡으면 못 잡는 아이들이 있어요. 공을 못 트래킹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다음에 복합 움직임. 여러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무브먼트 스텝을 따라 할 수 있는지, 뭐, 걸리다, 달리다, 스탑해서 공을 뭐, 거질 수 있는지. 그게 많이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우리 특수체육 수업에 있는 아이들 보면은 이렇게 공을 이렇게 뭐 달리고 공을 달리는데 주리블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같은 경우는 다시 going back to 주리블 연습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게임 규칙, 룰을 이해를 해서 그것을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체력 조절. 체력 조절, 우리가, 아이들 같은 경우는 헬스 컨디션이 또 다양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단순히 우리 아이는 또 다이어트를 있고 뭐 퀴즈 있다고 해서 우리 아이는 운동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것에 맞는 조금 조심성이 필요하지만 아이들이 그 시기에 그걸 안 하면은 그 컨디션이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헬스 컨디션이 있다고 이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독립성, 그다음에 자신감 이렇게 하는 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적용할 수 있는 10분 루틴을 한번 짜봤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지금 안 되는 것을 관찰을 하고 계획을 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말을 할 때 오늘 할 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걷기, 그 다음에 방향 바꾸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월막 같은 데서 콩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걷기 10번 왔다 갔다, 뛰기 10번 왔다 갔다, 이것도 큰 거거든요. 그 다음에 큰 공 주고 받기 15번 왔다 갔다 왔다. 그 다음에 스쿼트, 벽 밀기. 이거는 모디파이 푸시업이니까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 해봤자 20분, 30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마, 프레셔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루틴을 너무 자주 바꿀 필요도 없이, 그냥 오늘 할 일 하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10번을 하고, 공 주고받기, 뭐 연습을 5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병 밀기 스쿼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좋았던 점은 좀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칭찬을 하고, 이걸 똑같이 반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엘레멘트리 스쿨 부모님한테 강조드릴 거는 너무 많이 뭐 프로그램을 뭐 애들한테 뭐 다양한 거를 적용을 하는 것보다도 그 기술을 마스터할 수 있는 데 좀 포커스를 주고 그 활동을 좀 계속 하는 거에 좀 추천을 드리는 방면이에요. 왜냐면 계속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반복이거든요. 시퀀스. 못하죠. 부모님들이 힘들죠. 그러면은 페일링 하고, 그럼 또 다른 거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또 못하고, 또 다른 거를 찾아보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엘레멘터리 스쿨 때는 부모님들이 좀 같은 것만 좀 반복적으로 좀 계속 가르칠 수 있는 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을 보고 인스트럭터를 좀 하이어하는 부모님들도 이것을 반복적으로 좀 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어요. 뭐 수영도 가르쳐야 되지, 뭐 스키도 가르쳐야 되지, 뭐 마셜 아트도 가르쳐야 되지 이런 게 아니고 좀 몇 가지 조금 스킬을 조금 그때 마스터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다음에 APE 아까 뭐 얘기했던 거를 조금 한 번 더 리핏을 하는데 안전, 참여, 규칙, 정서, 지원, 접근 다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쓴 거는 부모님들이 그래도 어떤 것을 만약 우리 아이를 이렇게 관찰할 경우가 있잖아요. 관찰할 경우가 있는데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무엇이 이렇게 부족한지를 조금 한번 찾아보는 입장에서 제가 이걸 다 넣었거든요. 그래서 안전한지, 정서, 뭐, 일반 참여가 가능한지.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좀 이런 것을 하고, 저는 관찰할 때, 저도 학생들이 이렇게 관찰을 하거든요. 뭐, 아이들이 이렇게 레벨이 있고 상태가 다 다르지만, 계속 관찰하면은, 또 모르는 사실을 이렇게 관찰해서 이렇게 알 때가 많아요. 이거는 몰랐는데 알았네. 이런 경우가 많은데, 부모님은 의외로 더 모르시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런 거를 좀 아시고, 제가 한번 이 정보를 다 드리는 거는, 아로니드 이스펙트 메스터도 막 난리지를 갖고 있다는 게 아니고,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갖고 아이들을 어떻게 적용할까에 좀, 포커스를 맞춰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프리스쿨 로어 어퍼 엘레멘터리 스쿨인데 부모님들이 요 시기에 좀 정신을 바짝 차렸으면 좋겠어요. 바짝 차린다는 말이 뭐냐면은 힘든 게 아는데 그 시기에 디벨롭 될 그런 게 있거든요. 스페셜리 모로 스킬도 마찬가지고 스피치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가르치잖아요. 가르치고 있는데 그 시기에 조금 힘을 내셔서 선생님만 믿기보다도 무슨 다 선생님이 다 알아줘서 다 해주겠지 이런 것보다 또 학교가 다 알아주겠지 이런 자세를 떠나서 내가 그래 알아야 내가 아이에 대한 전체적인 플랜을 짜는데 학교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 능력도 내가 어느 정도 이 기본 능력을 가지고 아이가 앞으로 뭐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이 되면서 어떤 플랜을 짰는지 하기 위해서 이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학교를 다 믿고 학교가 다 해주겠지 그런 마인드셋은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선생님들도 있지만
뭐 다 막 적극적으로. 하지만 부모님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초등학교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계속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그때 운동 능력이 진짜 발전이 안 되면 이렇게 세컨더리나 고등학교 가서 정말 따라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세컨더리를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그때 못했구나. 그때 시기에 그거를 연습할 그게 없었구나를 그때 많이 발견하는 경우가 있는데, 못한다 이렇게 딱 고정관념을 찢지 않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를 좀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서 반복적으로 괜찮아요. 애들이 지루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 기술을 좀 가르쳐서 아이들이 좀 그 기술을 마스터하고 그 다음 스텝으로 가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EP 미팅 같은 경우를 제가 보면은 어떤 부모님들은 인클루전, 뭐 통합교육 안에서 아이들이 할 수 없는데 통합교육만 이렇게 참여를 원하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아, 통합체육에 들어가서 우리 아이는 해야 된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런 운동 능력과 기본 능력을 갖춰주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교육을 들어간다? 그러면 아이들은 힘들거든요. 힘들기 때문에 자꾸 거부하고 문제 행동 나오고 회피하기 때문에 이런 운동 능력을 기본적인 거를 concrete하면 부모님들이 앞으로 뭐 통합교육을 들어가도 조금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섭섭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아직 엘레멘터리 스쿨니까 안 늦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회피한다고 또 아이들이 싫어한다고 그냥 참으면은 정말 아이들은 세컨더리 나가고 몸집 커지고 살찌고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정말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it's not too late. 그때 조금 부모님이 힘을 내셔서 제가 말한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고 운동 프로그램에 이렇게 좀 참여를 하는 바람에 해서 제가 오늘 파워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들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모님 세미나를 하긴 했지만, 이렇게 하면서 좀 배운 게 있는데 조금 더 쉽게 적용 가능하게 하는 거를 좀 해서 제가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봤는데, 뭐, 아직까지는 많은 부모님들이 보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시고, 좀 피드백을 남겨주면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그걸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간 말이 좀 빨랐네요. 제가 항상 유튜브를 좀 빨리 자르려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간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하여튼간 제가 드린 정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하루 됐어요.